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공부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 스스로의 확신을 갖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환상에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함부로 기대를 가졌다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개나 소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뭐가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도 모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그냥 인기팔이만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희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이들이 천지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아주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제안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개막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너 나가.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게 어딨냐고요. 위로금을 얼마를 줄 테니 나가라. 이런 얘기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내 투전이고 여기서 나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버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나가라 그러는데 그 주변에 시기질투와 유행인간 취급하는 걸 어떻게 견디면서 버티며 살겠냐라고 얘기하겠죠.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퇴사시키고 임금 감축하면서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구조조정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막 쳐낼 겁니다. 어떻게든 쌩까고 지내고 버티려고 해야죠.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이제 소용돌이이고 이제 지옥이 펼쳐질 거기 때문입니다. 생존 앞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견디고 버티고 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펀지 사기판이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삶이 고난스럽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천히 뭔가를 이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무작정 서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서두르고 내가 조바심 내면 나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주변을 둘러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지낼 수 있을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보이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일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호황된 것을 쫓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가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고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뭔가를 이룰 생각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괜찮아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금리를 금방 내릴까? 아니라는 겁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학자와 관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철저히 뭔가가 확신이 들지 않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더디게, 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한들 갑자기 2%, 3%, 5% 내리는 게 아니죠. 해봤자 0.5%, 0.75% 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매우 느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대출자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하는 수준까지 팍팍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시중금리가 또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경기대가 완전 정책인가? 스트레스 DSR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전쟁터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연금들 다 날아가고 다 망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들 못 버텨서 망가지고 버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금리가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내가는요 2024년부터 터지죠. 주식시장 몰락도 2024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억, 5억, 7억, 10억 엮으라는 애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사기꾼들 입으로 망하라고 파놓은 게 지금의 이 함정입니다. 살벌한 거죠. 600만 금융노예는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 노예 되라고 일부러 이 사기판을 짜는 건데 그들을 구해준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들을 구해주면 이 대한민국의 금융 기업들이 앞으로 뜯어먹고 살 게 없어요. 금소법이든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팍팍 내면서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쉬고 만만하게 생각한 이들이 금융노예 600만 명들이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삶이 이제 매우 살벌해진다라고 보면 맞죠. 이제 거의 파산한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가 뭐 60조, 연말까지 이제 뭐 거의 8조라고 얘기하는데 나라의 세금이 부족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주식 양도세 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을 올리면서 세수가 또 날아가고 있죠. 뭐 대한민국에 희망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바꾸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괜찮아질 것처럼 금방 뭐가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면요. 그놈이 사기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기꾼이고 정부가 사기꾼이고 관련 업계가 개막장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난한 여정들을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너 나가고 회사가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데 회사가 살면 뭐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뭐 5배, 10배 성장한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5만 불, 10만 불 나라가 되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나의 자영업 가게가 내 상권에서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감당 못할 대출 이자 충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걸 모르고 부자가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흥청망청 거렸던 이들이 이제 대거 올라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돈을 가지고 단돈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자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내공을 키워야 되고 살아남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바로 현금인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서 이 무자비한 거대한 토지사회 기판인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 생존한 다음에 기회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도 무너지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냉혹하게 냉정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